으리으리하지만 어둠이 짙게 깔린 평창동의 대저택. 그곳 거실 바닥에 산산조각난 도자기 파편이 흩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벌벌 떨고 있는 한 여인. 바로 63세 가사도우미 김영자 씨입니다. 아니, 이 아줌마가 제정신이야? 이게 얼마짜린 줄 알고 걸레질을 해? 당신 몸으로 떼어도 못 갚아. 당장 나가. 경찰 부르기 전에 울먹이며 자. 잘못했습니다. 제가 눈이 어두워서 그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살벌한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휠체어에 앉아 이 광경을 차갑게 내려다보는 한 노인이 있습니다. 이 집의 주인 최 회장입니다. 낮고 쉰 목소리 시끄럽다. 깨진 건 도자기인데 왜 내 놈들이 더 난리야? 내 집이다. 쪼잔해도 내가 쪼잔해. 다들 꼴 보기 싫으니 당장 꺼져. 자식들을 내쫓은 회장이 싸늘한 눈빛으로 영자를 쏘아봅니다. 벼랑 끝에 몰린 영자 씨, 과연 그녀는 이 까칠한 백만장자의 성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여기 인생의 겨울을 맞이한 한 여자가 있습니다. 이름은 김영자. 나이 60세. 남편이 빚보증을 잘못 써 화병으로 떠난 지 10년. 그녀에게 남은 건 산더미 같은 빚과 아직 자리 잡지 못한 막내 아들 뿐이었습니다. 식당 설거지부터 건물 청소까지 안 해본 일이 없던 영자 씨는 급여가 3배라는 말에 혹해 악명 높기로 소문난 최 회장의 저택에 발을 들였습니다. 첫 출근 날 영자 씨를 맞이한 건 냉기 가득한 거실과 휠체어를 탄 최 회장의 등짝이었습니다. 거기 서 있지 말고 이리 와. 처음 뵙겠습니다. 새로운 규칙은 3가지다. 첫째, 물건 위치 바꾸지 마. 둘째, 밥 먹으라 잔소리하지 마. 셋째, 내 눈에 띄지 마. 눈에 띄지 말라니 투명 인간이라도 되라는 걸까요? 억울했지만 영자 씨는 꾹 참았습니다. 당장 다음 달 이자를 갚으려면 이 집에서 버텨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회장의 갑질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양말 색깔이 왜 그래? 붉은색은 재수 없어. 당장 벗어. 시장표 덧신 색깔까지 트집 잡는 노인네. 영자 씨는 차가운 타일 바닥에 맨발로 서서 설거지를 해야 했습니다. 밉살스럽기 그지없었지만 영자 씨는 주방에 쌓인 말라비틀어진 최고급 요리들을 보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이고, 이 비싼 고기를 한 점도 안 드셨네. 돈이 많으면 뭐해. 속이 텅 비었는데 그것은 연민이었습니다. 돈 냄새는 진동하지만 사람 냄새는 전혀 나지 않는 이 집주인에 대한 짠한 마음. 그 오지랖이 화근이었을까요? 청소를 하던 영자 씨가 실수로 장식장을 건드려 억대 도자기를 깨뜨린 그날 그녀는 회장의 눈동자 깊은 곳에 있는 지독한 외로움을 목격하게 됩니다. 도자기 값을 월급에서 까기로 하고 겨우 쫓겨나는 걸 면한 영자 씨. 그녀는 이 까칠한 노인네에게 소심한 복수를 하기로 결심합니다. 바로 밥으로 말이죠. 냉장고에 가득한 캐비어와 송로버섯 대신 그녀는 멸치똥을 떼어 육수를 내고 묵은지를 숭덩숭덩 썰어 넣은 촌스러운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집안에서 똥 냄새가 나잖아. 당장 치워. 한 숟갈만 드셔보세요. 입맛 없으신 게 아니라 혼자 드셔서 맛이 없는 겁니다. 저도 도자기 값 갚으려면 힘써야 하니까 같이 먹겠습니다. 영자 씨는 회장 맞은편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감히 회장님과 겸상이라니. 하지만 영자 씨가 뜨끈한 밥 위에 김치를 척 걸쳐 먹는 모습을 보자 회장의 목골대가 꿈틀거렸습니다. 짜지는 않나? 툴툴거리며 숟가락을 든 회장. 비리다, 멸치가 많다, 불평을 쏟아내면서도
그는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밥 한 그릇을 싹 비웠습니다. 며칠 뒤엔 콩나물국이 먹고 싶다. 그 다음엔 계란말이가 타지 않게 해라 주문까지 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좁혀질 것 같지 않던 두 사람의 거리는 따뜻한 밥상, 머리에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추석을 앞둔 비 오는 밤, 불청객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명절에도 코빼기 한 번 안 비치던 회장의 세 자녀였습니다. 그들이 온 이유는 단 하나, 유산 상속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유언장 수정하신다면서요? 혹시 노망 나셔서 저 파출부 아줌마한테 돈 주려는 건 아니죠? 아줌마 얼마 받았어? 팁 챙기려고 아버지한테 꼬리치나 본데 이거 먹고 떨어져. 막내 아들은 지갑에서 돈다발을 꺼내 영자 씨의 얼굴에 뿌렸습니다. 바닥에 흩어지는 5만 원권 지폐들. 영자 씨는 모멸감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회장은 달랐습니다. 분노로 얼굴이 붉어진 회장이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진 것입니다. 회장님, 자식들은 구급차를 부르기는커녕 쓰러진 아버지의 주머니를 뒤져 금고 열쇠를 찾으려 했습니다. 영자 씨가 그들을 밀쳐내고 회장을 안아 올렸을 때 희미해져가는 회장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영자 씨의 팔뚝을 적셨습니다. 그것은 평생 돈만 보고 달려온 한 남자의 처절한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회장이 병원으로 실려간 뒤 빈집에 남은 자식들은 짐승처럼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없어. 어머니 다이아 반지가 금고에 없다고. 야, 저 아줌마 잡아. 자식들은 영자 씨를 도둑으로 몰았습니다. 경찰을 부르겠다는 협박과 폭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정말 모릅니다. 맹세코 손대지 않았어요. 도둑년이 자존심은 있어서. 당장 꺼져.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마. 영자 씨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우산도 없이 빗속을 걸으며 그녀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도둑 누명보다 더 서러운 건 병상에 홀로 누워있을 회장님께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쫓겨났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비참하게 버려졌습니다. 일주일 뒤 뉴스에서 최 회장의 부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영자 씨는 단칸방에서 소주 한 병을 놓고 홀로 회장님을 추모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낯선 변호사가 영자 씨를 찾아왔습니다. 김영자 씨, 고 최 회장님께서 남기신 유언을 집행하러 왔습니다. 변호사가 건넨 것은 낡은 편지 한 통과 작은 상자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친 영자 씨. 그곳엔 회장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영자야, 많이 놀랐지? 미안하다. 사실 그 다이아 반지 내가 숨겼다. 영자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내 자식 놈들은 내가 쓰러지면 너를 도둑으로 몰아내칠 놈들이다. 너를 지키기 위해선 차라리 내가 훔친 척 숨겨두는 수밖에 없었다. 내가 경찰서에 가지 않은 건 반지가 집안에서 발견됐기 때문이란다. 내 베개 속에서 말이다. 편지지 위로 영자 씨의 눈물이 툭툭 떨어졌습니다. 괴팍하기만 하던 그 노인네가 고작 가사도우미인 자신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도둑이 되는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너는 내가 먹어본 밥 중에 제일 맛있는 밥을 지어준 사람이다. 돈 냄새가 아니라 사람 냄새를 알려준 유일한 친구였어. 고맙다. 변호사가 건넨 상자 안에는 반짝이는 보석 대신 낡은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영자 씨가 그 열쇠를 들고 찾아간 곳은 서울 변두리의 작은 상가였습니다. 셔터를 올리자 10평 남짓한 깔끔한 가게가 나타났습니다. 회장님께서 영자 씨 앞으로 마련해 주신 반찬 가게입니다.
평생 남의 집살이 그만하고 이제 사장님 소리 들으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가게 이름은 영자네 부엌. 그제야 영자 씨는 가게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백만장자가 남긴 유산은 일확천금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자립의 기회, 그리고 사람을 믿어준 따뜻한 진심이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영자네 부엌은 동네 맛집으로 소문이 자자합니다. 멸치 육수로 끓인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골목을 채울 때면 영자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웃습니다. 돈은 사람을 가르지만 밥은 사람을 잇는다고 하죠. 오늘 여러분의 밥상엔 어떤 온기가 머물고 있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